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정부가 제주국제학교에 이익잉여금을 배당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당장 주무관청인 제주도교육청이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고 지역 여론도 반대 의견이 많아 국회에서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입니다. 현재는 학교에서 발생한 이익은 학교시설 확충이나 교육에만 써야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외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제주 지역 국제학교는 이익 배당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익잉여금의 40% 법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학교 설립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다 이렇게 범위를 좀 한정을 했고요. 네. 너무 많이 가지 못하도록. 하지만 지역 여론은 반대가 많습니다. 제주 MBC가 창사 47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에 대해서는 반대가 55.4%로 찬성 31.6%보다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도 60대 이상에서만 반대가 34%로 찬성보다 적었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반대가 60%를 넘었습니다. 이익잉여금 배당이 허용될 경우 해외로 빠져나가는 과실송금도 현실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보다는 교육 과정의 질 관리가 선행되어야 국제학교의 경쟁력이 확보된다고 보고 있어서 우리는 이번에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의 문제는 부동의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됩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대하고 있어 연말 국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고용 영향 평가 제도가 제주 지역에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제주 신화 역사공원 개발 사업을 올해 하반기 고용 영향 평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하고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신화 역사공원 사업자인 람정 제주개발은 2018년까지 2조 원을 투자해 5,000명을 고용하겠다고 밝혔는데 한국노동연구원은 내년 1월에 평가 결과를 공개합니다. 제주 지역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혜 의원에게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 지역 비정규직 비율은 42.5%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고 전국 평균 32.5%보다는 10%포인트 높았습니다. 한정혜 의원은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지역은 60세 이상 근로자가 많고 농림업에 종사하는 일일 근로자의 비율이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농협의 유통센터 소장이 직무와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없는 농협 규정을 어기고 밭대기 거래를 하는 바람에 말썽을 빚고 있는데요.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 걸까요? 이 농협이 감사를 했다고는 하는데 석연찮은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김찬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농협 유통센터 소장이었던 이모 씨가 농산물 가격을 조작해 돈을 챙겼다는 소문이 난 것은 지난 7월 말. 해당 농협의 이사들은 8월 초 상급기관인 농협제주본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본부는 지역농협 자체감사를 지시했고 한 달 뒤인 9월 초에야 이 씨로부터 밭대기 거래로 1억 원을 남겼다는 소명자료를 받았습니다. 감사 착수에만 한 달이 넘게 걸린 겁니다. 이게 자꾸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냐면 지금 이게 자꾸 숨기고 자꾸 덮으려는 이런 의혹을 만들어 간다고 느낌으로 받는 거죠. 우여곡절 끝에 감사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에야 나온 조사 결과도 황당합니다. 농산물 가격 조작 의혹은 검증할 자료가 없다며 전혀 조사하지 않았고 이 씨가 써낸 소명서 한 장만으로 감사를 마쳤습니다. 잘못한 사람의 말만 듣고 결론을 내린 셈입니다. 근거 자료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할 건데 근거 자료가 없잖아요 실제로. 또 소문이란 게 뭐 조금만 해도 막 부풀어서 소문나는 거지. 결국 농민들은 감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이 씨를 검찰에 고발하라고 농협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농협 조합장은
검찰 수사가 이뤄지면 농협의 이미지가 타격을 받고 농협중앙회의 지원도 끊길 수 있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협 측은 이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지만 농민들은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면 직접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혀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아직도 클린하우스에 분리수거를 하지 않은 채 몰래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쓰레기 무단 투기를 줄이기 위해 이른바 말하는 CCTV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트럭에 실린 마대들을 태연히 버립니다. 마대에는 분리수거도 하지 않은 쓰레기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이처럼 클린하우스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다 적발된 건수는 2년 새 68%나 늘었습니다. 서귀포시는 이에 따라 클린하우스에 고화질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인체 감지 센서가 장착돼 사람이 접근하면 경고 방송이 나오는 말하는 CCTV입니다. 혼합 배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찍혔으니까 있는지 없는지 몰랐었는데 저렇게 말을 하니까 더 마음속에 경각심을 일으키죠. 특히 말하는 CCTV는 기존의 클린하우스 카메라보다 화질이 높은 데다 야간에는 대형 조명까지 작동돼 쓰레기 무단 투기 현장을 적발하게 됩니다. 지금 이게 설치해서 운영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주변 분들의 그 반응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서 예산 확보를 좀 더 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도 지금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제주 지역 쓰레기 재활용 비율은 52%. 매립장마다 포화 상태에 이르러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자 이제는 첨단 장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새로운 택지 조성과 주택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정례 직원 조회에서 과거 인구 감소 추세 때문에 택지 조성이 마감된 뒤 보류됐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택지 조성과 주택 공급 정책을 다듬어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기존의 택지 개발은 대기업에 헐값에 땅만 내주고 분양가를 통제하지 못해 실패했다며 공공임대 서민 아파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열리는 올해 전국체전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해 동안 전국체전을 기다려온 제주 선수단은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국체전 태권도 은메달리스트인 강서희 선수. 전국체전을 앞두고 막바지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열린 체전에서 아쉽게 금메달을 놓친 뒤 한동안 운동을 그만뒀던 강 선수에게 이번 체전은 재기를 다짐하는 무대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운동 그만둬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여서 남들보다 배로 더 열심히 해서 이번에는 금메달을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는 16일부터 강원도에서 일주일 동안 열리는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제주 선수단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른 시도보다 훈련 시설이 부족한 데다 선수층도 얇지만 한 해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전국 무대에 선보이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과 상을 다해서 그동안 훈련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원체전에서는 도민의 120만 내외 제주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주 선수단은 이번 전국체전에서 수영과 육상 등에서 90개 이상의 메달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체조와 복싱 등 사전 경기에서 이미 9개 메달을 따낸 가운데 제주 선수단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지역 풍력 자원 개발 사업 시행 예정자로 제주에너지공사가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는 2022년까지 현재 풍력 발전 용량의 4배인 853메가와트를 생산할 후보지 선정과 인허가 절차, 투자자 모집을 맡게 됩니다. 제주도는 육상풍력은 마을과 향토기업이 개발하도록 하고 해상풍력은 투자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루 사이에 아침 공기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기온이 어제보다 무려 10도가량 뚝 떨어졌는데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현재 육상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주말인 내일은 큰 일교차에만 잘 대비하신다면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현재 북부 지역의 기온 14도까지 내려가 있는데요. 낮 기온도 21도 내외에 머물면서 종일 서늘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17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현재 남부 지역의 기온 16도에서 17도, 낮 기온은 24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네, 동부 지역은 어제보다 5도가량 낮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윗세오름의 기온 2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섬지역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네, 풍랑특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오늘까지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요. 현재 모든 지역 공항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방굴사 인근 도로에서 48살 문모 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낙석 방지 시설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54살 이모 씨가 숨지고 문 씨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문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에는 제주시 조천읍 서늘리 한 주택 마당에 세워져 있던 승합차에서 불이 나 차량의 절반을 태우고 1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미연소 가스가 역류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천지연 하류에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기수갈고 등이 집단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대 홍승호 교수는 최근 이곳에서 기수갈고 등 200여 마리가 발견됐지만 폐기름과 쓰레기로 오염되고 있다며 보호구역 지정과 하천 정화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지역에만 사는 기수갈고 등은 우리나라에서는 제주와 남해안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낙석 사고가 발생했던 수월봉 화산 쇠설층에 대한 안전 진단이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제주시는 내년 1월까지 천연기념물인 수월봉 화산 쇠설층 모든 구간의 낙석 진행 정도를 조사한 뒤 사면 보강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또 다음 달까지 낙석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보호책 300m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신속한 현장 도착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량 양보 의무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소방차와 구급차가 접근할 때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 등이며 소방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이용해 위반 사실에 대한 증거를 체증하게 됩니다. 과태료는 승합차의 경우 6만 원, 승용차 5만 원이 부과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